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진행을 하면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정규 모집단일 때 이제 모평균 뮤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 표본 평균을 이용한 어떤 우리가 아는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 이 Z라는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그리고 시그마를 모를 경우에 시그마를 표본 표준 편차 S로 대체해가지고 얻어진 이 T라는 통계량이 T분포,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포, 우리가 계산을 뭔가 할 수 있는 분포가 이제 두 개가 생겼어요. 표준 정규 분포하고 자유도가 어떤 n-1인 T분포, 이런 것들이 생겼고, T분포의 PDF가 어떤 모양을 하는지, 표준 정규 분포랑 일반적으로 굉장히 닮았죠. 대신에 자유도 n이 낮을 때는 표준 정규 분포보다 조금 높이가 낮고 대신에 꼬리 쪽이 두꺼운 그런 모양을 한다. 자, 이번 영상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9페이지에 있는 중심극한 정리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 기초통계학 영상이 아니라 기초통계 수준의 그 내용을 빠르게 리뷰하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통계학의 꽃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중심극한 정리. 확실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Central Limit Theorem 그래가지고 CLT라고도 부르고, 자, 중심극한 정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좋은 답변이냐면 이런 거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가면서 다시 써볼게요. 자,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n개의 확률 표본이 있을 때 확률 표본 x1부터 xn까지 얘네들의 합,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합. 평균도 아니고 합이에요. 합.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아니고, 표본들의 썸이, 표본들의 합이라 그러면 뭐죠? 얘네들 말 그대로 다 더한 거. 얘네들. 얘가 표본수 n이 커지면 모집단의 특성과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따른다라기보다는 이제 분포 수렴을 한다라고 정확히 표현이 돼 있죠. 이제 정규 분포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모수가 존재하죠. 평균하고 분산하고. 평균이 당연히 n 곱하기 뮤가 되고 합이니까, 그리고 분산이 n 곱하기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 분포 수렴한다. 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요 내용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예요. 자, 중심극한 정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오. 그러면은 뭐 표현하는 방법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통계학과 여러분들이라면, 통계학 전공자 분들이라면 요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올바른 표현이에요. 평균으로 얘기를 하지도 말고 요 합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합. 이 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심극한 정리의 여러 가지 변형된 표현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 자, 이건 정말 굉장히 뭐죠? 우리 통계학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리 중에 하나예요. 자, 갑자기 정규 분포가 팍 튀어나온 거예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모집단의 특성과 관계없이 표본의 개수 n만 커지면, 그러니까 충분한 표본만 뽑아준다면 그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표본들의 합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예, 사실은 이제 수렴이죠. 분포 수렴. 자, 요게 중심극한 정리고, 그쵸?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상수 n으로 나눠주면 이제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9페이지에는 이제 n에 의존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첨자 n을 붙였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이제 하나가 더 첨가가 된 거고. 자, n으로 나눴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상수 n으로 나눴으니까 평균은 n으로 나눠주고 분산은 n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자, 이제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이제 딸려온 정리. 합을 이제 상수로 나눠준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표현하자면 표준화를 한 거죠.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 얘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 자, 표준화. 요거는 이제 나누기 n을 해준 거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든 중심극한 정리의 출발은 바로 이 합의 분포가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라는 거에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면 표본만 충분히 많이 뽑아주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어메이징 리절트다.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우리가 모집단의 정보를 충분히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할 때 충분히 많은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알려진 분포 중에 하나인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표본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면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엄청난 정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 이렇게 소개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거 10페이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쓰지 않고 그냥 이 10페이지 보면서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은 뭐죠? 그러니까 일단 1번 하기 전에 우리의 전제, 모평균이 뮤,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확률 표본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딱 요 한 줄만 보고 여러분들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 있죠? 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자, 모평균이 뮤, 모 분산 혹은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표본을 뽑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1번이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정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표본 평균 n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표본 평균. 자, 그랬을 때 일반적인 모집단에서는 그냥 딱 요 정도 정보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었냐면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아무튼 항상 뮤가 나오고,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라고 했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당연히 표준 편차 안 쓸게요. 당연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겠죠. 이게 일반적인 모집단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정보가 하나 추가됐어요. 정규 모집단인 경우,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졌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두 파트로 굳이 나누자면 시그마가 노은일 때는 우리가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한 거. 자, 근데 제가 말로 이제 하고 넘어가겠지만 시그마를 모르더라도 이거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모르면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시그마를 모르더라도 요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시그마를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요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제가 이제 기초통계학 수업을 할 때 이런 거 OX로 이제 많이 문제를 내는데 처음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알던 모르던 이 파란색으로 제가 밑줄 친 부분은 맞는 표현이에요. 대신에 시그마를 알면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분포 자체를. 그러니까 뮤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우리가 모평균 뮤를 추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시그마를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뭐를 사용한다? 이 모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한 S를 이용해서 자유도가 n-1인 이 T분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포.
이런 것들 배웠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정규 모집단하고도 관계없이, 정규 모집단하고도 헷갈리니까 다시 지울게요. 자, 그냥 일반적인 모집단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없어도 우리가 n이 충분히 큰 경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n이 25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는데, 충분히 큰 경우, 한 30보다만 크면 CLT 적용 가능. 그러니까 요 1, 2, 3번을 딱 구분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중심각한 정리라는 게 뭐였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 거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굳이 2번이 아니더라도 n만 충분히 크다면, 표본의 개수만 충분히 크다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시그마 모르면 얘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뭐까지 가능하냐면, 책에는 제가 안 써놨지만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굳이 t분포를 안 써도 돼요. 왜냐면 n이 충분히 크면 이 t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는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거든. n이 충분히 크다면. 그러니까 이 표준정규분포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시그마를 s로 바꿔주시고, 굳이 t분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n이 크면. 아셨죠? 근데 이것도 OX 문제로 낸다? 그러니까 t분포로 사용해도 돼.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대신에 표준정규분포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OX 문제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 10페이지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뭐를 할 거냐면, 뮤에 대한 이제 점 추정은 끝났고, 뮤에 대한 좋은 점 추정량이 뭐였어요? 표본 평균 x바였죠. 자, 이번에 이제 구간 추정을 하고 이 챕터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정규 모집, 제일 간단한 경우, 정규 모집단에서 모평균 뮤의 구간 추정을 하겠다 이제. 자, 정규 모집단, 저는 그림으로, 정규 모집단이라고 하면 모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있는 경우. 자, 뮤에 대해서 구간 추정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n개의 표본을 뽑을 거예요. 표본으로부터 뭔가 뮤에 대한 하한하고 뮤에 대한 상한을 얻고 싶어요. 구간 추정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컨셉이고,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간 추정을 하는 방법, 스텝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난 영상인가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점 추정량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자, 만약에 내가 이 뮤라는 값이 어딘지는 몰라도, 어떤 값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수직선 상에 이 뮤라는 값이 대충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뮤가 속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어떤 구간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뮤가 속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얘는 아직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이 하한하고 상한을 표본으로부터 제시를 할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좋은 점 추정량이 하나 있어요. 뮤에 대한 좋은 점 추정량이 있다면, 이 우리가 제시한 구간 추정량이 좋으려면 당연히 어때요? 이 구간 추정의 중심이 이 점 추정량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1번이 굉장히 중요해. 구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구간의 중심이 바로 좋은 점 추정량이 되게끔
하는 게 이 구간 추정량을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구간 추정량이 되려면 그 중심이 좋은 점 추정량이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점 추정량을 먼저 구해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 추정량을 구했으면 점 추정량으로부터 이제 왼쪽으로 얼만큼 떨어지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얼만큼 떨어지는 구간을 제시해야 돼요. 이 구간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통계에서는 속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확률로서 이 구간을 계산을 해줄 건데, 확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진 분포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이제 추정 대상 모수 뮤하고 점 추정량 뮤 햇으로 이루어진 잘 알려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산 가능한, 우리가 계산 가능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뒤에 답이 나올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숫자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는 표준 정규 분포라든지 T 분포라든지 뭐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지만 뭐 바이노미얼 분포라든지 베르누이 분포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분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자 1번하고 2번이 딱 제시가 됐으면 1번하고 2번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간 추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개될, 우리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통계적 검정을 할 때, 테스팅을 할 때에도 결국은 이 세 가지 스텝으로 모든 것들이 정해져요. 자, 먼저 좋은 점 추정량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점 추정량하고 모수로 이루어진 우리가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잘 알려진 분포가 하나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11페이지 얘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스텝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모평균 뮤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뮤에 대한 좋은 점 추정량이 하나 필요하죠. 근데 우리 앞에서 신나게 구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표본 평균 X바. 얘가 뮤에 대한 좋은 점 추정량이라고 우리 계속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1번은 이제 구해줬고, 자, 잘 알려진 분포가 뭐를 얘기하는 걸까? 바로 모수, 추정 대상 모수 뮤하고 점 추정량 X바로 이루어진 잘 알려진 분포. 이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분포가 하나 있어요. 이 표본 평균 X바, 정규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 X바가 어떻다라는 거? 정규 분포에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수 뮤하고 표본 평균 X바로 이루어진, 그리고 나머지 값은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만약에 한다면, 시그마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잘 알려진 분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얘를 표준화를 해본다면 시그마분의 루트 n. 표준화를 딱 하는 순간 어때요? 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왜 많이 쓰이죠? 계산이 가능한 분포이기 때문이에요. 평균하고 모수들이 이제 딱 0하고 1이라는 간단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PDF를 정확히 알고 있죠. 얘는 표준 정규 분포 표로부터 표준 정규 분포 표로 확률 계산이 가능해요.
어떤 임의의 구간에 대한 확률 A하고 B라는 값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확률이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치? 잘 알려진 분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이어가자면 이 친구가 바로 뭐예요? 모수 그리고 점추 정량으로 이루어진 잘 알려진 분포. 시그마를 안다고 했을 때 n은 뭐 상수니까 당연히 알려진 값이고. 그러니까 2번이 핵심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면 되냐? 11페이지에 딱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리가 어떤 구간을 제시하고 싶은데, 자, 잘 알려진 분포가 나왔어요. 표준 정규 분포.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분포예요. 근데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할 때 항상 어떻다고 했냐면 1-알파라는 신뢰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간 추정량이 어떤 적당히 큰 값 1-알파라는 구간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간 추정량을 제시할 때. 그러니까 요 넓이를, 그러니까 요 그림을 표현을 하면 어때요? 이 넓이를 표현을 하면 아직 이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이 뭔진 몰라도 이거를 그냥 Z, 일단 처음에는 A하고 B라고 합시다. 요 값을 A하고 B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제시한 통계량 x-뮤 시그마분의 루트 n이라는 요 값이 이제 앞으로 얘를 Z라고 줄여서 표현을 할 건데, 이 Z 값이 A하고 B 사이에 속할 확률이 적어도 1-알파가 되게끔 요 A하고 B라는 값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한 가지로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식을 만족하는 이 A, B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이 넓이가 1-알파가 되게끔 해주는 이 상한하고 하한하고 상한은 우리가 얼마든지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 가장 이 구간의 길이가 짧으려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게 좋다고 했죠. 이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의 이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요 꼬투리 넓이가 같게끔, 뭐로 같게끔? 바로 2-알파로 같게끔. 그러니까 이건 알파 값이 정해지면 알려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A하고 B라는 값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Z의 뭐 왼쪽은 마이너스 2-알파, 그렇죠? 아니죠. 마이너스 Z의 2-알파, 그리고 이 값은 Z의 2-알파. 그러니까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같아요. 부호만 다를 뿐이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이제 결론이죠. 따라서 어떤 확률? 이 그쵸? Z라는 통계량이 확률 변수가 Z 2-알파, Z 2-알파 사이에 속할 확률이 1-알파다 라는 결론이 딱 나오게 돼요. 이게 지금 다 수식으로 쓰여 있어 가지고 다 모르는 값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알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이 알파가 정해지는 순간 Z 2-알파라는 값은 분포표로부터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꼬리 쪽의 넓이가 2-알파가 되게끔 해주는 이 Z 2-알파라는 값은 정규 분포 표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정해지는, 그러니까 상수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당연히 n은 상수고 시그마도 만약에 알려져 있다, known 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식은 생각보다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값들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별거 아니 뭐 이렇게 뭐 글이 많이 써져 있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12페이지에 이런 잡다한 계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냥 쭉 따라가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산수에 불과하고 12페이지는 13페이지 뭐 1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12페이지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요 위에 있는 이식을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 이렇게 양변에 뭘 곱해주고 빼고 이렇게 지지고 볶다 보면은 가운데 뮤만 남겨놓고 우리의 목적이 그거잖아. 이 식을 가운데 모평균 뮤만 남겨놓고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그 자세한 거는 12페이지에 제가 적어놨고 결과적으로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얻어진다. 근데 이 식의 의미를 봤더니 결국 뭐예요? 얘가 바로 뭐가 돼요? 모평균 뮤의 실내 하한이 되고 얘가 모평균 뮤의 실내 상한이 된다. 그러니까 구간 추정량이 구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쓸 때 이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요거는 이제 써 있으니까 제가 더 쓰진 않을 거고, 자,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정규 모집단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100 곱하기 1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은 이제 우리의 컨셉을 이렇게 쭉 따라왔더니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의 의미를 봤더니 뭐예요? 중심에 x 바가 있고, 그렇죠? x 바로부터 얼만큼을 더하고 뺀 거예요?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만큼을 더하고 뺀 거. 얘가 이제 상한.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결론하고 딱 맞아 떨어졌죠? 좋은 구간 추정량이 되려면 우리가 제시한 그 구간 추정량의 중심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좋은 점 추정량이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알파 값은 주로 이런 적당히 작은 값, 우리 실험이나 목적에 따라서 적당히 작은 값을 만족할 만한 값을 제시를 해주면 되고, 알파 값이 정해지는 순간 이 z 알파 혹은 z2분의 알파라는 값은 정규 분포 프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값들이다. 구간 추정 요런 컨셉으로 하시면 되고, 자, 뒤에는 뭐냐면 그럼 시그마를 모르면 어떡할 거냐. 다른 건 다 그대로고 결론이 뭐예요? 시그마를 모르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못해요. 계산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분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그마 대신에 뭘 사용한다?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분포인 T분포를 만들어주는 거.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T분포 역시 T분포 표가 있어가지고 알파 값이 정해지면은 이런 뭐 T2분의 알파 n-1 뭐 이런 값들은 다 분포 표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각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아는 분포만 잘 만들어주는 게 통계적 추론의 핵심이에요. 구간 추정과 다음에 배울 가설 검정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이 13페이지는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걸로. 아셨죠? 상황만 바뀐 거예요. 시그마를 알 때, 시그마를 모를 때 각 상황에서 알맞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포를 제시를 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 뭐였죠? 정규 분포,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우리가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뭐를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 어떤 걸로부터?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더라도 중심극한 정리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는 제가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가고 여러분들 따로 시간 내서 꼭 그 의미 파악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12페이지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뒷부분은 여기서 뭐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중심극한 정리가 갑자기 왜 나왔지? 잘 모르시겠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혹은 요 영상에다가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뭐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평균의 일단 추정까지 챕터를 나가봤고 아마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또 모집단의 특성 중에 하나인 모집단의 비율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런 거 이어서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챕터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